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 부담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긴급 난방비 절감책을 발표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난방비 급등 책임을 따지며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난방비 절감 대책은 취약계층에게 집중됐습니다. 우선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에게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30만 4천 원까지 2배 늘립니다. 가스요금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게 최대 7만 2천 원까지 할인 폭을 확대합니다. 최근 난방비 폭탄에 따른 불만이 치솟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 때문에 난방비가 급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난방비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요금 인상을 억제해온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 책임 공방은 연일 이어지는 상황. 국민의힘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의 폭탄 돌리기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고,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그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상황 대응 능력을 지적했습니다. 사실 전쟁이나 또는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된 일이었는데, 민주당은 오늘 정부 대책도 중산층 난방비 지원은 빠졌다며 부실을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완책으로 7조 2천억 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 최강 북극 한파로 각 가정에서 난방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도시가스는 물론 전력 수요마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다음 달에도 난방비 폭탄을 피해가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최한성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구두를 닦는 오인환 씨. 전기 난방기구를 사용 중인데 최근 요금을 받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번 달에는 10만 8천 원가 나왔는데 이번 달에는 14만 8천 원가 나왔어요. 가스를 함께 사용하는 집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 난방비 지출 증가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거라며 걱정합니다. 우리게 올라야 되겠지만 많이 그거 하지. 문제는 다음 달에도 난방비 폭탄이 각 가정에 날아들 걸로 예상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달 하순 계속되고 있는 한파 때문입니다. 아침 서울 지역 최저 기온이 영하 17.3도까지 내려간 25일, 최대 전력 수요는 86.8기가와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인 26일엔 92.9기가와트로 높아지더니 연 이틀 90기가와트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난방 수요 급증에 지난해 38.4%와 37.8% 오른 도시가스와 연료금이 반영되면 가계의 충격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적인 우려와 불만에 에너지 가격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들의 가계부담 문제가 늘 고민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감안해서 에너지 가격,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을. 취약계층을 위해선 에너지 바우처 한시 인상과 가스요금 할인 확대 등 방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하기엔 역부족. 실내 온도를 낮추고 옷을 평소보다 두툼하게 입는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추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와 서울 등 지자체들도 난방비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당장 다음 달 초부터 지원할 예정인데 취약계층과 각종 시설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어서 김대영 기자입니다. 옹기종기 모여 앉은 어르신들. 매서운 바깥 날씨와 비교하면 실내는 천국이나 다름없습니다. 집이는 단독이니까 가스비가 엄청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여럿이 있느라고. 가스 보일러를 떼는 이달 난방비는 60여만 원. 1년 전보다 사용량은 비슷해도 요금은 30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거의 배 정도 껑충 뛰었죠. 가스 사용량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오래된 건물에 새 들어있다 보니 온풍기와 전기난로가 유일한 난방기구입니다. 요즘 같은 방학 기간엔 하루 종일 온도를 유지해야 해서 다음 달 고지서가 벌써 걱정입니다. 19만 원이 나왔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제가 볼 때는 한 25만 원 정도는 분명히 가지 않을까. 경기도가 난방비 200억 원을 긴급 투입합니다. 65살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과 중증 장애인 가구에는 20만 원,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노숙인 시설에는 40만 원입니다. 43만 5,500분의 도민과 6,255개의 한파쉼터,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2월 초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 규모는 더 큽니다. 25개 자치구와 함께 742억 원을 투입합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 30만 가구에 10만 원, 복지시설과 경로당에는 특별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1,100여 가구에는 집수리 사업도 펼칩니다. 인천시도 난방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 최근 난방비 이슈가 불거지면서 지원을 놓고 지자체 간 해법이 제각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연이어 보편 지원을 약속한 데 반해 경기도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윤종화 기자입니다. 안양시가 시민 모두에 1인당 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자격 확인 간소화 등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다음 달 초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합니다. 안양시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 상당수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지난달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20만 원씩 에너지 생활 안정 지원금을 약속했습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생활안전지원금이 민생의 버팀목이자 지역 경제에 온기를 넣어주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민주당 소속 단체장은 9곳, 화성, 평택, 안성, 광명시 등 4곳이 보편적 난방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난방비 지원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난방비 폭탄 사태는 취약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민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고통받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경기도 600만여 세대 전체를 지원하는 게 부담입니다. 부동산 세수 급감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차상위 계층과 중산층까지만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철 전기료 인상까지 더해지면 보편과 선별 지원 사이에서 지방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OBS 뉴스 윤정화입니다. 난방비 폭등 사태로 경기도 시군들이 속속 난방비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보편 지원이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윤종화 기자입니다. 경기도 시군들이 난방비 지원 방침을 속속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기초단체장들을 중심으로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파주, 안양, 평택, 안성, 광명시 등이 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파주시는 세대당 20만 원을, 평택시와 광명시는 세대당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생활안전지원금이 민생의 버팀목이자 지역 경제에 온기를 넣어주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양시는 세대가 아닌 개인별로 5만 원씩 지원합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자격 확인 간소화 등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안성시는 당초 세대당 10만 원씩 난방비 지원 방침을 밝힌 상황. 하지만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대당 5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사이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견해차가 드러난 겁니다. 경기도는 난방비 보편 지원에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수천억 원의 재원 마련이 과제인데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폭탄 사태는
취약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민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고통받는 사안입니다. 여름철 전기료 인상까지 불가피한 가운데 에너지 비용 지원을 놓고 지방정부의 고심은 더 깊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OBS 뉴스 윤정아입니다.